지금 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그저 조용히 있는 건데 오히려 말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고 무섭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화를 낼 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품고도 끝까지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 이들은 대부분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 무너지지 않으며 필요할 땐 무섭도록 단호해집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실제로 권위와 신뢰 그리고 무게감을 갖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침묵엔 의도가 있고 전략이 있으며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왜 더 무서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그 힘을 익혀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항상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한마디로 분위기를 뒤집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는 박정혜 씨는 회사에서 늘 조용한 직원으로 불렸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묵묵히 듣기만 했고 점심시간에도 대부분 혼자 밥을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장급 이상이 모인 중요한 회의에서 한 차장급 간부가 동료의 실수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발언을 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순간 정혜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맡았던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팀의 전체적인 판단이 있었고 누군가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 씨는 단순한 조용한 직원이 아니라 신뢰받는 동료로 불리기 시작했죠. 말을 줄이되 때를 알고 가장 명확한 타이밍에 입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림자가 흔들린다는 뜻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소리를 줄이고 무게 있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갖는 첫 번째 힘, 상대를 압도하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묵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가진 예측 불가능함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함으로써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조차 도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정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때론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그 무게만큼이나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 침묵은 때론 화보다 더 큰 위협으로 느껴지죠.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동진 씨는 20년 경력의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는 교직 초반에 학생들과 거리를 좁히고자 유쾌하고 친근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말이 가볍게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웃다가도 금세 무시했고 규율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장난으로 넘기려 했죠.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수업 시간에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학생들의 질문에는 간결하고 짧은 대답을 했습니다. 혼내야 할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학생을 바라보는 시간만 늘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 학생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김 선생님이 요즘 더 무서워졌어요. 라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실 때 그게 더 긴장돼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가 가진 판단과 감정, 의도가
고요 속에서 더 분명히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되려 마음이 더 불편하고 조심스러웠던 적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지금 네가 한 말이나 행동을 나는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 기류까지도 하나의 언어가 되어 전달되는 거죠. 철학자 미셸 푸코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침묵은 사람이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감추는 동시에 그 무게로 인해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판단과 감정을 흔드는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주는 두 번째 힘,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묵의 두 번째 힘은 상대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대화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을 멈추면 곧장 빈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그 침묵의 순간을 견디고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 침묵은 무언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상대는 침묵 앞에서 자신이 방금 했던 말, 행동,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죠. 특히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말의 어리석음을 더 크게 드러내게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조윤경 씨는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는 것이 주된 일이지만 가끔 가족 문제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자신의 불만을 과하게 쏟아내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녀도 해명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방어적인 말들을 하며 그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침묵이 때론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르신이 소리를 지르며 원망을 쏟아낼 때 조윤경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면 오히려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해, 그냥 누가 좀 들어줬으면 했어라고 말하곤 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침묵은 상대에게 지금 너의 말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봐라는 은밀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말보다 훨씬 깊이 파고듭니다. 이러한 침묵의 전략은 가족 간 대화, 직장 내 갈등, 친구와의 오해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유용합니다. 급하게 해명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그 여유, 그것이야말로 상대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가장 깊은 지혜는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거리에 앉아 사람들의 소란스런 말을 듣기만 했고 자신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설득하려 할수록 멀어지고 가만히 있을수록 상대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때때로 가장 단단한 관계의 기반이 되기도 하죠. 이번에는 침묵이 주는 세 번째 힘, 경계의 표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묵의 세 번째 힘은 경계를 그을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불쾌할 때 혹은 나의 감정을 침범당한다고 느낄 때 종종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곤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로 웃거나 자신을 다그쳐서라도 친절하게 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상대는 여러분을 더 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을 넘어도
저 사람은 별말 안 하잖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론 강력한 선긋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침묵이 무력한 수능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 농담이라고 말하며 여러분을 은근히 깎아내릴 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라며 책임을 떠넘길 때, 말로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싶었던 순간들. 서울 동작구에 사는 박선희 씨는 직장에서 항상 밝고 잘 웃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은 사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가면이었죠. 회의 시간마다 상사의 농담 섞인 지적에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은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상사 역시 멋쩍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나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그건 곧 이제 여기까지만이라는 의미였던 거죠.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내 감정의 영역을 지키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침묵을 비언어적 권위라고 부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는 그 침묵에서 여러분의 분명한 태도와 감정을 감지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자율의 표현이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야말로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관계를 지혜롭게 만드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은 통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을 지닙니다. 겉으로는 말이 없으니 차갑고 단절된 느낌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태도입니다. 말은 서로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지만 침묵은 그 감정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집니다. 물론 대화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오히려 상처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정훈 씨는 아내와 다툰 날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말을 끊었습니다. 말다툼 중에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한 뒤 잠시 침묵을 택했죠. 아내는 처음엔 그 태도가 회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침묵 속에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한 후 차분히 이야기하려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두 사람은 크게 싸우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지내게 되었죠.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곱씹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관계의 완충지대입니다. 말이 앞서가면 감정이 끓어오르고 오해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침묵이 한 걸음 물러나 감정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준다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이해가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 중 하나인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삼가면 덕이 생기고 마음을 비우면 기운이 자란다. 말을 아끼는 삶은 내면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있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기다림이 있고, 관계를 더 오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순간의 상황을 풀 수는 있어도,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상황을 넘어 인간관계 전체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이 방송의 마지막으로 침묵의 기술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침묵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침묵은 감정을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로 반응하지 말고 단 10초만이라도 입을 다물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이성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침묵은 선택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말이 많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수도 따라오죠. 그러나 침묵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마음을 세상에 노출하지 않는 현명함입니다. 셋째, 침묵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는 사람을 가끔은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집니다. 말 많은 사람은 쉽게 소비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신비로움과 무게감을 남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침묵의 권위라고 부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이 입을 열었을 때 그 한마디의 힘은 몇 배로 강하게 느껴지죠. 침묵은 결국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의 문제입니다. 쉽게 읽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쉽게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느 스님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누가 쉽게 대하랴? 묵어는 가장 단단한 무기요, 가장 부드러운 방패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말 많은 사람을 부각시키지만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말보다는 태도, 침묵 속에 단단한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을 아껴야 할 순간에 말을 쏟아내고 있진 않나요? 침묵해야 관계가 살아날 상황에서 오히려 말을 덧붙여 상대를 더 멀어지게 하진 않았나요? 다음번 어떤 갈등이나 어려운 사람이 다가왔을 때 한번 침묵을 선택해 보세요. 그 조용한 선택이 여러분의 존재를 더 깊고 무게감 있게 만들 겁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단단한 침묵의 기술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며 우리의 조용한 지혜는 다음 방송에서 더 깊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